바람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매섭게 몰아치며 차가운 벽돌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버려진 간이역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더 깊숙이 웅크렸습니다. 얇은 손으로는 마지막 남은 온기라도 붙잡으려는 듯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양모 목도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작은 모닥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반쯤 타다 만 나무조각 더미 위에서 희미하고 불안정한 빛을 간신히 들이우는 붉은 잔불 몇 개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무릎을 문질러 감각 없는 다리를 주무르다가 가슴 쪽으로 더 바싹 끌어당겼습니다.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가로등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창백한 노란 불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깜빡였습니다. 두꺼운 눈은 모든 것을 뒤덮어 도시를 황량한 하얀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얼음장 같은 벽에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 눈보라의 혼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울부짖는 바람소리 사이로 또 다른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작고 약하며 눈볼에 거의 삼켜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숨이 차고 공포에 질린 듯 끊어질 듯한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였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은 바깥의 하얀 세상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을 참고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 있었고 폭풍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차가운 돌에 몸을 더욱 밀착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큰 눈보라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때에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밖으로 나서는 것은 죽음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었던 절규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담요 가장자리를 꽉 쥐고 목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눈앞의 작은 모닥불을 재빨리 흘끗 부었습니다. 만약 그가 떠난다면 불은 꺼질 것이고 돌아올 온기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낱째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연한 몸짓으로 민준이는 짧은 나무 조각을 집어타는 부분을 내리쳐 불꽃을 껐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행동은 신중했습니다. 거리에서 작은 부주의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치고 그는 일어서서 얇은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낡고해진 신발이 바닥에 부드럽게 쓸렸습니다. 민준이는 간이역의 어두운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찬바람이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추위가 작은 칼처럼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며 들었던 소리가 난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두꺼운 눈은 종아리까지 차올라 마치 그를 뒤로 잡아당기려는 듯 방해했습니다. 바람은 골목을 휘몰아치며 작은 눈송이들을 그의 눈 속으로 던져 넣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 가장 작은 소리라도 잡아내려 애쓰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와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구분하려 했습니다. 손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해진 소매자락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숨은 점점 더 가빠졌지만 민준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얇은 신발은 찬물을 빨아들여 발가락 하나하나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인적 없는 넓은 공터 한가운데서
민준이는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로등만이 바람에 깜빡이고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뿐이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속삭임처럼 또 다른 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두꺼운 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작은 다리가 약간 휘청거렸지만 비틀거리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금속성의 것이 반사된 빛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몸을 앞으로 숙여 속도를 높였습니다. 민준이는 거의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속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끌었습니다. 그는 작은 몸집에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바람의 저항을 줄이려 몸을 낮췄습니다. 손은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건조하게 갈라진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민준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은 이제 아까 들었던 희미한 도움 요청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들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마치 칼날처럼 목구멍을 베는 듯했고 그를 떨게 만드는 오싹한 고통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눈 덮인 길은 방향을 잃기 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더 이상 지나온 길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고 마치 거대한 담요가 도시 전체를 뒤덮은 것처럼 뿌였습니다. 쓰러질 것 같다고 느낀 순간 하얀 밤 한가운데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방향을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빛은 불안정했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깜빡였지만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저없이 민준이는 앞으로 몸을 뻗어 이를 악물고 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가는 다리는 눈을 헤쳐나아갔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무게로 끌렸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은색 SUV 한 대가 인적 없는 거리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앞 유리에 달라붙은 짙은 안개 사이로 희미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차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들어 창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민준이가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나운 바람 소리에 찢겨 나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흐릿한 형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리에 얼굴을 바짝 대고 더 자세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 지붕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 민준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창문을 깰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이 길가 눈 밑에 숨겨진 단단한 돌멩이에 닿았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몸을 숙여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손에 쥔 차가운 돌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한 번 더 쳐다본 다음 심호흡을 하고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어두운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튀어나와 눈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민준이는 즉시 손을 뻗어 문 잠금쇠를 찾았습니다. 깨진 유리에 손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어설픈 시도 끝에 그는 안쪽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무거운 문이 얼음과 눈의 무게에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앞으로 나아가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의식을 잃은 여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배는 둥글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임신 말기에 임산부였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얼어붙은 듯 손을 허공에 둔 채 멈췄습니다. 그러다 마치 본능에 이끌린 듯
그는 여자의 팔 밑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운전석에서 여자를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여자의 몸은 힘없이 늘어져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약한 숨결이 민준이의 목덜미에 와 닿으며 그녀 안의 생명이 매 순간 꺼져가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준이는 재빨리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던 양모 목도리를 풀어 여자의 몸에 단단히 감싸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자신은 걷잡을 수 없이 떨었고 얇은 재킷은 살갗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바람을 거의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바람은 순간순간 더욱 강해지고 있었고 즉시 피난처를 찾지 않으면 둘 다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시선은 길게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두 개의 나무 조각을 엮어 만든 조잡한 썰매에 멈췄습니다. 생존을 위해 잡동사니를 주워 나를 때 그가 사용하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썰매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자를 들어올려 얼음장 같은 나무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그는 해진 낡은 담요를 그녀 위로 덮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일을 마치고 민준이는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길바닥에 눈을 치워 썰매가 지나갈 작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썰매 앞에 묶인 밧줄을 움켜쥐고 허리를 굽혀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추위로 하얗게 질렸지만 민준이는 밧줄을 더욱 꽉 쥐고 그를 넘어뜨릴 듯한 바람에 맞섰습니다. 그는 몸을 낮게 숙이고 온 체중을 앞으로 실었습니다. 썰매는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조금씩 움직였고 바퀴는 무게에 삐걱거렸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 번 끌 때마다 폭풍과의 사투였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칠흑 같은 이 밤에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이 곧 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귀에서 윙윙거렸고 다른 소리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눈은 바늘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끌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불평도 단 한 걸음의 뒷걸음질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창백한 보랏빛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은 맹렬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삶이 그를 아무리 두들겨 팼더라도 오늘 밤 민준이는 이 여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등을 구부리고 밧줄을 더욱 꽉 쥐며 울부짖는 눈보라 속을 천천히 썰매를 끌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추위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떨렸고 다리는 부드러운 눈 속에 빠져 발을 뗄 때마다 깊은 구멍을 남겼습니다. 그의 숨결은 짙은 하얀 구름이 되어 차가운 공기에 닿자마자 녹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가로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이 깜빡이는 곳, 그가 집이라고 부르는 임시 피난처인 낡은 간이역으로 내려가는 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돼. 민준이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속삭임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그의 얇은 외투자락을 뒤집었습니다. 밧줄을 쥔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여자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낡은 담요를 덮고 누워 바람에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끝없이 느껴졌던 여정 끝에 민준이는 익숙한 좁은 골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머리 위에는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이 있었습니다. 썰매는 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덜컹거리며 내려갔습니다. 민준이는 썰매가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려 몸을 낮게 숙였습니다.
간이역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무너지지 말라고 다독이며 민준이는 천천히 여자들 썰매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낡은 신문지들을 불 꺼진 채 근처 역 한 구석에 깔았습니다. 민준이는 부드럽게 그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 얇은 양모 목도리를 그녀 주위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민준이는 밀랍처럼 하얀 여자의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꼭 감은 눈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녀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옆에 있는 꺼져가는 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몇 개의 붉은 잔불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 창고 마당에서 잡동사니를 뒤지다 남은 부러진 나무 식탁 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는 다리를 둘러 부러뜨려 더 많은 땔감을 만들었습니다. 부어오른 붉은 손으로 민준이는 나무 조각들을 깔끔하게 배열하고 주머니에서 아껴두었던 마른 종이 조각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 남아있는 잔불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의 입김은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피어올랐습니다. 희미한 빛이 일렁였습니다. 민준이는 참을성 있게 입술을 오므리고 꾸준히 입김을 불었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가볍고 한 번 불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불꽃이 깜빡이더니 주먹만한 작은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호박색 불빛이 간이역의 더러운 벽에 깜빡이며 차가운 어둠의 일부를 몰아냈습니다. 민준이는 재빨리 더 많은 나무 조각과 낡은 헝겊을 더해 불 속으로 밀어넣으며 마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듯 조심스럽게 불을 돌보았습니다. 역 안의 공기는 조금이나마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 삶과 죽음의 차이였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여자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덜 파랗게 변했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심장이 약하지만 살아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아주머니, 민준이가 쉰 목소리로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여자의 몸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창백한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그녀의 크고 멍한 눈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떨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해요. 민준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여자는 눈을 깜빡이며 눈앞의 작은 소년에게 초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러웠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으며 옷은 눈 녹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는 진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연이에요. 그녀가 추위와 탈진으로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준이는 그녀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소년이 대답하며 불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 그녀에게 온기를 더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움직였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민준이가 재빨리 속삭이며 해진 담요를 그녀 주위로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수현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숨소리는 느려졌지만 더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담요를 꽉 쥔 채 불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짧은 잠에 빠져들기 전에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나무 몇 조각을 불에 더 넣어 밤새도록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햇빛 없는 혹독한 하늘이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추위는 여전히 모든 길모퉁이, 모든 숨결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배경 속에서 민준이는 작은 먹물, 자국 같았습니다. 그의 마른 몸은 무거운 눈 속을 질질 끌었습니다. 소년의 다리는 돌덩이를 매단 듯했고 무릎은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로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 들어 올릴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간이역 구석에 미동 없이 누워 파랗게 질린 입술로 가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뱉던 여자의 모습만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해진 양모 목도리는 목에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얇은 재킷 아래 작은 몸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문을 연 가게 깨어있는 노점 폭풍을 무릅쓰고 나온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여 길거리를 헤매며 생명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창문은 서리로 뒤덮였으며 간판은 빗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리는 마치 세상이 그들을 잊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는 작은 빵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문틈으로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문종이 부드럽게 울리며 그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럽고 떨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에 잠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주는 거 없어. 썩 꺼져.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끊임없이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민준이는 재빨리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빵 조금만 주세요. 일할게요. 청소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지한테 줄 빵은 없어. 나가. 거친 손이 민준이를 문 밖으로 밀쳐냈고 그는 비틀거리며 눈 덮인 보도 위에 얼굴을 박을 뻔했습니다. 유리문이 그의 뒤에서 쾅 닫혔고 가게 종소리가 잔인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따끔거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더 이상 울지 않게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근처에 반짝이는 검은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코트에 고급 양모 목도리를 두른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빵집 앞의 광경을 살폈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의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와 가족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의 조각들마저 이른 슬픔으로 부서진 남자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도윤은 헬리콥터와 수색대를 고용해 도시 구석구석을 뒤지며 물 쓰듯 돈을 썼지만 눈보라로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차갑고 단절된 흔적들뿐 아무도 수연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제 눈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가 불청객처럼 빵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자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깊고 거칠었으며 마치 그 자신도 자신의 안정감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반쯤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몸을 낮춰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피곤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그의 눈이 소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니 민준이는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본능은 어른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탈진과 수연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는 침을 삼킨 후 속삭였습니다. 빵, 조금만 필요해요. 저 말고요. 다친 아주머니를 위해서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이 폭풍 속에 다친 여자라니 어디 있니? 도윤이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누가 들을까봐 주위를 둘러본 후 속삭였습니다. 간이역에요. 낡은 주차장 근처요. 걸을 수가 없어요. 아기도 있어요. 도윤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머릿속에 흩어진 조각들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눈보라 속에 갇힌 임산부. 연약하지만 밝은 희망의 빗줄기가 도윤의 가슴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낯선 남자를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또한 단호한 그 눈빛은 그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빵집으로 돌아가게 주인의 놀란 표정은 무시한 채 빵 2봉지 물 그리고 통조림 몇 개를 샀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는 한 봉지를 민준이에게 건네고 다른 한 봉지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가자. 도윤이 말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윤은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이 외면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빵집 문이 그들 뒤에서 닫혔고 마지막 따뜻한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이와 도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과 마치 공기 자체를 찢어버릴 듯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만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음식 봉투 끈을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도윤을 한번 흘끗 본 후 고개를 숙이고 앞에 눈더미 속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맨발은 두껍고 무거운 눈 속에 깊이 빠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땅 자체에 맞서는 힘겨운 투쟁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도윤의 외투 자락을 붙잡고 바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도윤은 바짝 뒤따랐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단정한 정장은 이제 얼음과 눈으로 뒤덮였고 값비싼 가죽 신발은 얼어붙은 길바닥에서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3번이나 넘어져 얼굴을 차가운 눈 속에 처박았고 넘어질 때마다 잔혹한 현실을 날카롭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중년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회복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는 앞서가는 작은 형체, 여전히 바람에 맞서 허리를 구부리고 묵묵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피부 구석구석이 불에 댄 것처럼 따끔거렸습니다. 작은 얼음 조각들이 도윤의 머리카락과 수염 속눈썹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원동력만이 있었습니다. 수현을 찾아야 한다. 아내를 구해야 한다. 얼마쯤 걸었을까? 민준이는 고개를 돌려 도윤이 천천히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추위로 창백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멈춰 서서 빵봉지를 도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저씨가 가지세요. 민준이가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도윤은 봉지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더 추울 텐데.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짝 따라오라는 손짓을 한 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지름길 바람을 막아주는 골목, 그리고 눈이 더 얇게 얼어붙어 걷기 쉬운 길들. 떠돌이 생활 동안 쌓은 길거리 지혜를 이용해 민준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길로 도윤을 이끌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과 눈짓으로만 소통했습니다. 두 이방인 사이에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짜인 연약한 신뢰의 끈이 생겨났습니다. 폭풍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강한 돌풍이 몰아칠 때마다 그들의 작고 큰 몸집은 휘청거렸습니다. 눈은 짙은 구름처럼 날아와 어깨와 머리카락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민준이는 여러 번 멈춰서서 손으로 도윤의 얼굴에 달라붙은 두꺼운 눈을 쓸어내려 그가 계속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따뜻한 방 가죽 안락의자, 우아한 비공개 회의에 익숙했던 도윤은 이제 얼어붙은 보도를 따라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으로부터 땅 한 뼘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부는 길모퉁이를 돌자 민준이가 앞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두꺼운 눈 사이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간이역 입구였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달렸습니다. 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눈과 미끄러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미끄러졌고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 날카로운 통증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밀어 일으켜 일어서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간이역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모닥불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불꽃 옆에 수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신문지 위에 누워 해진 양모 목도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으로 뒤엉켜 있었고 얼굴은 너무 창백해서 차가운 바닥 색깔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얻어맞은 것처럼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달려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그의 절규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준이는 입구에 멈춰서서 작은 손을 가슴 앞에 꼭 모았습니다.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막연한 걱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뺨에 손을 대자 피부는 얼음장 같았지만 희미한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약하고 연약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나 왔어, 수연아. 이제 내가 왔어. 도윤이 속삭였지만 목이 메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끊겼습니다. 수연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른 입술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 씨. 그 부름은 바람 한 점처럼 가냘팠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도윤은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눈물이 그녀 얼굴에 녹은 눈과 뒤섞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민준이는 목이 메어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신성한 순간에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고집 작은 용기가 이 기적적인 재회에 한몫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결의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네가 살렸어. 그가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외침을 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표하듯 민준이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 민준이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수연을 팔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마치 마지막 온기마저 이미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앞으로 달려가 도윤이 빵집 바로 앞에 주차해 놓은 검은색 SUV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수연을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민준이가 가져온 얇은 담요를 깔아 쿠션 역할을 하게 한 다음 재빨리 다른 담요를 덮어 따뜻하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차 바닥에 앉아 수연에게 바싹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따뜻하게 해주려는 듯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도윤은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은 마른 기침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가속 페달을 몇 번이고 밟았지만 차는 흔들리기만 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손으로 내리쳤고 목이 맨 저주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도윤의 표정에서 그들이 이 추위 속에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래 못 버틸 거예요. 민준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운전대를 너무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를 너무 세게 때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준이는 허리를 숙였다가 텅 빈 얼음장 같은 거리에서 똑바로 섰습니다. 그의 두 작은 팔이 올라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민준이가 외쳤지만 외침은 목이 찢어질 듯했지만 바람에 거의 즉시 삼켜졌습니다. 그의 맨발은 떨렸고 손은 추위로 빨갛게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서서 계속 팔을 흔들며 목이 쉴 때까지 불렀습니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하얀 눈 사이로 파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고 깜빡이는 불빛은 어두운 밤을 가로지르는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민준이는 안도감에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구급차는 급정거했고 타이어는 얼음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두 명의 구급대원이 뛰어내려 달려왔습니다. 저 꼬마가 불렀어요.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여기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민준이가 거의 흐느끼며 말하며 여자 구급대원의 손을 SUV 쪽으로 끌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차문을 활짝 열고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수현을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다가왔고 한 명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구급차에서 들것을 꺼냈습니다. 산모가 진통 중이에요. 여자 구급대원이 긴장된 표정으로 재빨리 보고했습니다. 심각한 저천증입니다. 지체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숙련된 솜씨로 재빨리 수연을 특수보온 담요로 감싼 후 들것에 올렸습니다. 호흡 보조 장치가 급히 그녀의 코에 장착되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떨면서도 꼭 잡은 채 바짝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연을 들것에 올려 구급차 쪽으로 밀기 시작했을 때 도윤은 민준이를 찾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소년이 역 입구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몸이 바람에 나무잎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도윤이 외쳤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도윤의 간절한 시선을 보자 정신을 차리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는 들것을 따라 달려갔고 맨발은 얼어붙은 눈 위를 쿵쿵거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그들 뒤에서 쾅 닫히며 밖에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안은 여전히 추웠지만 기계 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 한 명이 수연 바로 옆에 앉아 끊임없이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심장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합니다. 의사가 재빨리 말하며 간호사에게 추가 산소 탱크를 준비하라고 신호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옆에 앉아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내 말 들려 힘내.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민준이는 구급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았다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걱정,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구급차는 미끄러운 길 위를 질주하며 계속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바람과 눈이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라고 재촉했습니다. 민준이는 김서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풍경은 흐릿한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가로등의 파란 불빛이 반짝였다가 사라지며 짙은 어둠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잠시 민준이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그녀를 죽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심장 모니터는 꾸준하지만 약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이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깨어났어. 도윤이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며 외쳤습니다. 수연의 눈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탈진과 고통으로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입술을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거의 병원에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 도윤이 그녀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얼음 조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손을 더욱 꽉 쥐고 숨을 참으며 앞을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 병원의 파란 넌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의사가 운전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분초를 다투고 있어요.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로 급커브를 틀면서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미 다른 간호사와 의사팀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퀴가 멈추자마자 수연을 들것에 실어 재빨리 옮겼습니다. 도윤은 들것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는 숨이 찼지만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하얀 불빛과 강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리놀륨 바닥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도윤은 수연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가린 채 닫히는 문을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민준이만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연약한 심장 박동과 깜빡이는 파란 불빛 사이에서 무언가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구급차 엔진 소리는 울부짖는 바람과 얼음 채찍처럼 차량을 때리는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구급차는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심하게 요동쳤고 운전사가 커브를 돌 때마다 타이어는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비좁은 차량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해진 낡은 외투 자락을 마치 안전한 무언가를 붙잡듯 작은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수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들것 옆에서 도윤은 아내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는 듯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얼굴은 불안과 무력감으로 창백했습니다. 조금만 더 여보. 도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처럼 되뇌었습니다. 심장 모니터는 꾸준하지만 약하게 울렸습니다. 구급차 탄 중년 의사는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며 무정히에 중얼거렸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산모 진통 중 심각한 저천증. 응급분만팀 준비 바랍니다. 그러고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내 말 들으세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곧 분만하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합니다. 병원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고통으로 굳게 깨물어 피가 흘렀습니다. 격렬한 진통이 덮쳤습니다. 수연은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몸은 반사적으로 휘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기구를 준비하라고 신호한 다음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숨 제대로 쉬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말할 때 힘주라고 하세요. 도윤은 목이 거의 메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 들려요. 수연 씨, 나랑 같이 숨 쉬어요. 우린 해낼 수 있어요. 구급차 구석에 앉아있던 민준이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 세게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신성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수연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요, 수연 씨. 통증이 오면 힘줘야 해요. 지금 심호흡하고 힘줘요. 수연은 창백한 뺨에 눈물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고개를 끄덕이려 애썼습니다. 두 번째 진통이 덮쳤습니다. 힘줘요, 수연 씨. 의사가 진행 상황을 느끼기 위해 그녀의 배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명령했습니다. 수연은 목이 맨 신음과 함께 온 힘을 다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더욱 꽉 쥐며 정신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연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입술이 탈진으로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이상하고 완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큰 구덩이를 지나며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차량 안의 모든 사람이 흔들렸지만 의사는 수연에게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한 번만 더. 수연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꼭 감은 채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이 한계까지 긴장했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재빨리 작은 생명체를 받아들고 신속하게 탯줄을 잘랐습니다. 간호사가 즉시 아기를 보온 담요로 감싸고 물기를 닦아낸 후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했던 울음소리가 점차 더 크고 힘찬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입술은 소리 없는 말들로 움직였습니다. 민준이는 목이 메어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큰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적적인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삶과 죽음의 연약한 경계에서 새로운 울음소리가 태어났습니다. 붉고 연약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아기는 담요에 포근히 쌓여 작은 손을 약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긴 숨을 내쉬며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아기는 살렸습니다. 이제 산모를 살리는 데 집중하죠. 간호사가 재빨리 수연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약했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의사가 명령을 내뱉었습니다. 아드레날린 주사, 병원 도착, 즉시 수액 준비. 민준이는 기쁨과 동시에 숨막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기를 부드럽게 팔에 안고 가슴에 가까이 대어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녕 아들아, 엘리야. 민준이는 짧지만 울림 있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구급차 안을 가득 채운 이름 엘리.
새로운 시작 얼음과 절망으로부터 빼앗긴 생명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문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타이어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운전사는 위험에 익숙한 전사처럼 얼음길을 헤쳐나가며 운전대를 굳건히 잡았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자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팀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재빨리 수연과 아기 엘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아내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아기를 꼭 안은 채 뒤따랐습니다. 민준이는 서둘러 돌아다니는 하얀 가운의 바닷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작게 느껴지며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자신만이 알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힘내세요, 수연 아주머니. 힘내세요. 그리고 수연의 모습은 응급실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손을 힘없이 옆으로 늘어뜨린 채 멈춰 섰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하얀 불빛이 대기실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뜨거운 코코아잔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지만 민준이는 마치 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따뜻한 것인 양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 응급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쥔 채 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날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 간호사가 빠르게 트롤리를 밀고 지나가거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둘러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길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구두 소리가 민준이를 뒤죽박죽된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밤 서리처럼 차가운 얼굴을 한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빠르게 걸어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남자가 멈춰서서 주의를 끌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도윤은 피곤한 눈으로 남자를 재빨리 훑어본 후 파일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말해, 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파일을 열어 보안 카메라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자택과 사고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수연 씨의 SUV는 차고를 떠나기 전에 전기 시스템이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연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혈관 속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동 없이 누워 희미한 숨을 내쉬던 수연의 모습과 세상에 갓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리던 아기 엘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들끓는 분노의 파도를 형성했습니다. 누구냐, 정확히. 도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장 같은 바닥에 박히는 목 같았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고 접근 권한이 있는 기술자 중 한 명이 차량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부 감시 기록에 따르면 이수연 씨가 출발하기 직전에 대표님의 비서인 최우진 씨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우진, 그가 수년 동안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모든 데이터, 모든 영상 가져와. 당장 그를 소환해. 내 대표님.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고 도윤은 말없는 분노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구석에서 민준이는 방금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분위기의 변화를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그는 이제 도윤이 지치고 절망적인 남자가 아니라 내면에서 포효하며 적에게 달려들 준비가 된 상처 입은 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차가운 코코아 잔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은 즉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어떤 소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절박했습니다. 수연 씨는요? 이수연 씨의 심박수는 안정시켰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약합니다. 검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기 엘리는 신생아실에서 보온 중입니다. 아주 회복력이 강해요. 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러 가도 돼요. 민준이가 갑자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몸을 숙여 부드러운 눈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꼬마야. 이수연 씨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약속할게. 아주머니가 더 안정되면 네가 제일 먼저 보게 해줄게. 민준이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따끔거리는 눈을 감추려 얼굴을 돌렸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단순하고 말없는 몸짓이었지만 민준이는 이해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같은 편에 선 동맹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차갑고 하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꺼풀이 처졌고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모은 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인터콤에서 짧은 의료 지시가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란 수술복을 입은 젊은 의사가 손에 차트를 들고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그가 불렀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수연 씨를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합니다. 도윤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수술실 문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듯이 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준이가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을 거죠? 도윤은 민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아주 강한 분이야. 그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머니를 믿어야 해. 밖에서는 마치 이 병원 벽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눈이 계속해서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차가운 하얀 불빛과 생명유지 장치의 연약한 신호음 속에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은 바깥의 눈보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들이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 안에 더 차갑고 무자비한 또 다른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도윤은 더 이상 누구도 잃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오후는 서서히 저물었고 설이 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회색 타일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회복실을 섬뜩할 정도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창가에 할 일 없이 앉아 작은 손바닥 사이에서 빈 종이컵을 빙빙 돌렸습니다. 그의 어린 눈은 말없이 내리는 눈송이를 따라갔고 마음은 이름 모를 생각들로 무거웠습니다. 갑자기 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에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피곤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훑어보다가 침대 옆 작은 아기 침대, 그곳에서 아기 엘리가 부드럽고 규칙적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연의 마른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기력은 다한 듯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부드러운 빛은 여전히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려 애쓰며 민준이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얘야. 내 아기와 나를 구해줘서. 민준이는 목이 메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손에 쥔 빈 컵을 움켜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바로 옆에 서서 아내의 약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 기쁨 그리고 뒤섞인 감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수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후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은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절망 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은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쉬었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괜찮다면 우리 집에 네가 있을 자리가 있단다. 민준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매서운 눈보라 뒤에 따뜻한 물처럼 그의 귀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있은 후 아무도 그와 같은 길거리 아이에게 팔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고 작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수연은 약한 손을 그에게 뻗으려 애썼고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입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춥고 외롭지 않아도 된단다. 민준이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가는 뺨에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가족, 감히 꿈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날 한가운데서 그 온기는 연약했지만 도윤 안의 폭풍을 다소나마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폭풍 배신의 폭풍은 여전히 격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수연이 더 안정되고 아기 엘리가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잘 받고 있을 때 도윤은 개인 조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최우진을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윤은 병원 임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최우진이 걱정스럽고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는 그를 갉아먹는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의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최우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최우진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대표님, 수연 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닥쳐 도윤이 그의 말을 끊으며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 차량 기록 출입 기록이 담긴 출력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설명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질 같았습니다. 최우진은 힘겹게 침을 삼키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수연 씨를 조금 겁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회사 경영권을 넘기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폭풍이 치는 밤에 수연 씨가 나갈 줄은 예상 못했어요. 도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관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 가족의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했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최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연 씨가 포기하면 대표님께서 회사를 운영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승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맹세코 아무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도윤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면도날 같았습니다. 네 하찮은 야망 때문에 내 아내와 아들,
그리고 무고한 아이까지 죽을 위험에 빠뜨렸어. 최우진이 더듬거렸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도윤은 똑바로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최우진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나? 비선은 걷잡을 수 없이 떨었고 도윤은 전화를 걸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서로 데려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할 거야. 최우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이 회복실로 돌아왔을 때는 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은 희미했고 잠든 수연과 아기 침대에서 뒤척이는 아기 엘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있던 민준이는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쁜 사람은 처리됐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위험이 지나갔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작은 가족은 작지만 불굴의 용기 덕분에 보호받았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희망의 빛이 이전보다 더 꾸준하고 따뜻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은 여전히 땅 위에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이전처럼 깨끗한 흰색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처마 끝에서 첫 번째 물방울이 떨어져 천천히 똑똑거렸습니다. 마치 겨울이 곧 물러갈 것을 알리는 전령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병원 계단에 앉아 작은 발을 아래 계단에 올려놓고 약간 서툰 바느질 솜씨로 정성껏 수선된 낡은 양모 목도리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이 몇 시간 동안 참을성 있게 앉아 그를 위해 떠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바늘을 잡으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민준이는 목도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거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한 땀 한 땀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저 수연의 눈을 보고 도윤이 아기 엘리를 안고 달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민준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은 엘리를 팔에 안고 부드럽게 흔들며 아빠와 아들만이 이해하는 듯한 작은 이야기들을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조금 뒤척이다가 추위로 발그레해진 얼굴로 만족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의 희미한 소리들과 뒤섞였습니다. 화려하지도 날렵하지도 않지만 이 새로운 가족처럼 깨끗하고 튼튼한 낡은 픽업트럭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엘리를 추가로 따뜻한 담요를 덧댄 카시트에 부드럽게 앉혔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돌아보며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집에 가자.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어린 눈에는 이상하고 부드러운 빛이 반짝였습니다. 간절함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이 뒤섞인 연약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춥고 잊힌 구석에서 너무 많은 끝없는 밤을 보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햇빛 속으로 눈을 가늘게 뜨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목에 정성껏 둘러진 양모 목도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거칠게 기운 천이 피부에 스치며 그를 현실에 붙들어 메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움과 외로운 밤으로 짜깁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울부짖는 바람 소리나 텅 빈 배에 공허한 아픔 속에서 깨어날 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떨리는 숨을 들이쉬자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고 낡은 신발 밑에서 녹은 눈이 적게 부서지는 소리보다도 더 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드러난 피부를 찔렀지만 그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집중은 조용히 윙윙거리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낡은 픽업 트럭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은 겨울 오후의 정적 속에서 꾸준하고 안심시키는 박동을 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페인트는 바랬고 타이어는 진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보내진 감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삶으로 그를 데려다줄 준비가 된 마차와 같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민준이는 젖은 부분이 밑창으로 스며드는 얇은 보도를 건넜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념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알던 삶, 금간 콘크리트 중고 외투 속삭이는 두려움의 삶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 안에는 수연이 두꺼운 외투에 쌓여 앉아 있었고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몸에는 여전히 끔찍했던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피부, 광대뼈 아래에 움푹 팬 그림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미소의 밝음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가 훔친 온기를 얻기 위해 웅크리고 앉았던 어떤 난로보다도 더 따뜻하게 트럭의 어두컴컴한 내부를 밝히는 미소였습니다. 그것은 인내 환영 그를 위해 만들어진 무조건적인 공간을 말하는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팔이 말없는 포옹으로 그를 향해 열렸고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얇고 상쾌한 공기를 가로질러 미지의 세계를 가로지르는 밧줄처럼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리 오렴 민준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단순한 친절함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 폭풍과 가뭄 속에서도 땅에 매달리는 늙은 떡갈나무 뿌리처럼 튼튼하고 치열한 무언가가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 박동 한 번이었지만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본능은 경고를 외쳤습니다. 수년간의 생존 불신 좋은 일이 나타나면 대개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연마된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서히 또 다른 감정이 더 강하고 용감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마치 봄의 첫 해빙의 무게에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준이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기운 목도리가 가슴팍에서 거칠게 펄럭였고 다리는 힘차게 움직였으며 숨은 짧고 다급한 숨결로 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트럭 문에 다다라 옆으로 기어올라 좌석으로 망설임 없이 올라탔습니다. 수현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몸을 움직이며 더욱 환하게 웃었고 민준이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를 위해 비워둔 공간 손님이나 임시 방문객이 아닌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도유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소리로 문을 닫아 그들을 트럭에 잡고 따뜻한 세상 안에 가두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눈 녹는 소리 젖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타이어의 먼 소리는 안에서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에는 오직 온기만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임시로 피신하는 것도 아니고 숨거나 안전한 순간을 훔치는 것도 아닌 소속되어 있다는 단순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트럭 냄새가 그의 감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끗한 세탁물 냄새, 오븐에서 막 꺼낸 따뜻한 빵 냄새 좌석 뒤 안전하게 자리 잡은 아기 엘리의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달콤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비누 냄새, 양모 냄새 앞 좌석 사이에 놓인 보온병에서 나는 커피향, 그리고 민준이가 즉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더 풍부하고 깊은 무언가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냄새였습니다. 아침 식사 냄새와 배고픔의 날카로운 아픔이 아닌 목소리 소리로 시작되는 아침의 냄새였습니다. 그가 비틀거릴 때
그를 잡아줄 준비가 된 손길의 냄새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의 냄새,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방들의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소속감의 냄새였습니다. 민준이는 낡은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자신의 무게에 약간 눌리는 느낌이 마치 이미 그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완전했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공유된 이의 시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울리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타이어는 너무 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너무 많은 눈물이 흘렀던 병원의 무균실을 뒤로 하고 젖고 녹아내리는 눈 위를 밟고 나아갔습니다. 설이 낀 창문 너머로 민준이는 세상이 긴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카페들은 불을 깜빡이기 시작했고 굴뚝에서는 연약한 기도처럼 부드러워지는 하늘을 향해 가는 영희 리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설차는 도로를 치우며 겨울의 마지막 완강한 흔적을 통해 체계적으로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도윤이 수연이 병상에 누워있던 길고 불안한 날들 이후로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작은 집으로 이어지는 곧고 진실한 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곳도 아니고 숨는 구석도 아니었습니다. 지친 겨울 햇살 아래에서도 빛나는 짙은 붉은 지붕을 가진 집, 곧 야생 데이지가 다시 피어날 작은 정원이 있는 집,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게도 민준이만을 위한 방, 그 자신의 공간, 그 자신의 침대 세상을 향한 그 자신의 창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연의 어깨에 기대어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 그녀가 살아있다는, 그들 모두가 살아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두려움이나 탈진 때문이 아니라 평화, 순수하고 낯선 평화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꿈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에 숨어있는 위험을 듣기 위해 반쯤 깨어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금간 벽과 깨진 약속을 통해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이는 누군가에게 속하고 또 속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던 길고 잔혹한 겨울이 마침내 항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햇살이 창백하고 망설였지만 세상을 가장 희미한 금빛으로 칠하며 민준이가 감히 그려본 적 없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심한 햇살을 향해 얼굴을 들어 그것이 뺨에 입 맞추고 상처 입은 그의 정신 속 작은 틈새로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신성하여 가슴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는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집.